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6년 연속으로 무분교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노사 상생 부분에서도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초대 손님은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이기원 실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82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16년 연속으로 무분교 노사협상을 타결짓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로써 노사 상생을 통한 세계 1위 조선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올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타결짓는 노사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투표자의 66.5%로 가결시켰습니다. 찬성 1406명 66.5%, 반대 5162명 33%, 무효 92명 0.6%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회사의 지속 성장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아주 건강한 기업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양측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고 그 합의의 결과가 1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앞에 노사가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하고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성숙되고 발전돼 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조인식에 앞서 지난 8일 10차 본교섭을 갖고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은 기본급 48,050원 플러스 호봉 승급분 23,000원 인상, 경력금 타결 시 150% 플러스 250만원 지급, 우리사주 26주 배정, 정년 후 촉탁 근무기간을 1년에서 회사가 원할 경우 2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사는 또 올해 임단협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조 전임자 수를 기존 55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그 절반인 15명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을 통해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가능해졌고 회사 측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노사 상승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16년 연속 무분교 노사 협상 타결은 현대자동차 등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이기원 실장을 모셨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이 실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 5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민선 5기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첫 번째 화두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시의 일자리 만들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업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만 하더라도 지금 박 시장님 그 핵심 공약으로 이 3만 개 양질 일자리 창출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고용 사정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청년층과 특히 이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제 국비와 우리 이제 시비 합해서 이 희망 근로라든지 하는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대충 이제 금년 연말까지 한 29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 5만 7천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를 해야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금융 정책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민선 사기 때도 울산시는 관내 산업 용지 확보에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산업 용지 확보는 기업들의 그 탈울산 방지는 물론 그 여객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장님, 그 울산 지역의 산업 용지 확보 방안 및 계획이 계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대략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 부지가 없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입니다만은, 이 관내 대기업이, 정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지역 내 공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정설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데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기간 합해서 4, 5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이 산업부지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 이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행정 절차가 한 2, 3년 걸리던 것이 지금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뭉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산업단지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500만 평 정도를 2014년까지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할 때는 이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이 분양, 그러니까 입주 기업을 미리 모집을 해서 하는 이제 선투자 방식, 그리고 건설업체를 미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해서 건설업체가 투자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고 이 단기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이 그 새로운 아젠다로 이렇게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그 울산시의 그 녹색 산업 활성화 방안 및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 환경 위기, 또 고육과에 따른 이 자원 위기, 이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녹색 산업의,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녹색 산업을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현 정부 들어선 이후에 산업 정책의 큰 기조 중에 하나가 이 녹색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들은 이 비단 국가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이 제조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산업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앞으로 이 발전의 이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제 발전 비전을 이 녹색 산업 글로벌 거점 도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생태 산업단지 조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생활 폐기물 수확장에서 나오는 그 스팀을 활용해서 인근 기업에 이제 제공함으로써 전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원가 절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이 이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산업입니다만은 이 3대 산업에도 녹색 산업화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완전히 원유 석유로만 휘발유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기로 가지고 하는 이 전기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조선 산업은 이 IT 산업과 이 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은 앞으로 정밀 화학 산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특히 현재 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이 선진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바이오 화학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식물에서 이 포도당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바이오 화학이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바이오 화학은 현재 국책 연구기관인 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앞으로 연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기반을 우리 울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바이오 화학의 거점은 우리 울산에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수주한 것을 계기로 각 지자체마다 원전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뭐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그 실장님 그 원전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그 울산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이제 전망하는 미래 전망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 고갈이죠. 그리고 이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이 첫째 CO2 배출량이 적고 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장기적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O2 배출량을 보면은 이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 천연가스에 비해서 원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하고 비교하면 한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적고 경제성 면에서 이제 보면은 원전 한 기 이제 수출 가격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금액은 우리 중형 자동차 수출로 비교를 하면 25만 대 정도, 그리고 대형 유조선과 비교하더라도 45척 정도, 이렇게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이 고용 창출 면에서 보더라도 이 원전 한 기 수출하려면 한 2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제 과거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다수 투자가 주춤했습니다만 최근 다시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 수주를 계기로 해서 국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성장 동력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지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인근에는 14기의 현재 원자로가 있습니다. 기장, 그러니까 고리, 신고리, 그리고 월성, 이렇게 14기가 있고, 또 우리 울산 지역 내에 보면은 이 원전과 관련된 기자재, 또 설비 업체들이 다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개교한 우리 과학기술대학교에는 이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한 앞으로 육성 마스터 플랜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국책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관련 산업을 또 유치를 해서 우리 울산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 11월쯤이면 울산에도 마침내 경부고속철도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시가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 오랜 염원이었던 KTX가 금년 11월에 개통이 됩니다. 우선 이 기대 효과를 간단히 보면은 우선 이제 교통 측면에서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수도권과 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지금 현재 뭐 열차로 하면은 열차나 버스로 하면 너댓 시간 걸리던 것이 2시간으로 단축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이 역세권 그 주위에 이제 길천 산업단지라든지 하이텍밸리 또 우리 과기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부 경제권이 하나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업관광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도 되고 또 부산과 경주를 잇는 이 광역 관광 벨트도 형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KTX를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우선 이 KTX역과 우리 도심 간의 이 연계체계 마련이 얼마나 유효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고 또 이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우리 경남의 양산 또 밀양, 김해 그리고 이제 북부산 정도 이는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역 그 교통망 또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 그 버스 노선을 이제 신설을 하고 국도 24호선과 연결도로도 이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KTX 역시 그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KTX 역을 중심으로 한 여기 단순한 이동 수단만이 아니고 KTX 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역세권을 대단히 상업적 기능도 부여를 해서 이 역세권이 우리 지역의 서부 경제권의 한 축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 산업 수도이면서도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같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는 첨단 기업 유치가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진흥 정책을 수립할 때 한 가지 꼭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받아들였다가는 실패를 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0년대 초기에 이 바이오 산업이 한창 떴습니다. 그때 막 각 자치단체마다 바이오 산업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성공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라든지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이 산업적인 기반이 있느냐, 여건이 충분하느냐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산업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이 3대 자동차, 조선, 이 화학산업, 이 3대 주력 산업의 이 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계속 갖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울산의 이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여건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반도체 이상으로 그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 전지산업, 이 전지산업을 우리 울산의 제4 주력 산업화하고, 이 관련 기업과 이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울산 지역에 이제 부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 수정안 철회 그 계획과 맞물려서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전지 산업은 우리 울산의 제4 주력 산업화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그 영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부산과 영남 지역 다른 지자체들 간의 유치 경쟁이 엄청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 울산시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밀양에 된다, 뭐 이런 것이 공식 그 입장인데, 실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공항 그 입지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덕도와 밀양에 대해서 이 국토의 항구 주관으로 해서 이 전문가들에게 거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저희 시의 이제 입장은 이 시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디가 이제 편리할 것이냐. 그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접근성 면으로 보면은 밀양이 이제 54km 정도가 되고 가덕도가 74km입니다.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이 접근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공항을 이용을 할 때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밀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밀양하고는 바로 또 인접 베이스 가지고 이 영남 알프스를 기반으로 한 이 산악 관광 앞으로 관광 벨트를 이제 그러니까 관광 산업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밀양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경제통상실장으로서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신지 그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울산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입니다. 지금 공업 생산액이라든지 수출액, 특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경기도보다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코리아를 외국에서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단기간에 걸친 이 압축 경제 성장입니다만 그 중심에 우리 울산이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울산을 국가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위상을 계속 더 유지하고 특히 나아가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수도에서 나아가서 현재 아시아의 4대 생산 도시입니다만 세계적인 산업 도시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산업인 이 전지 산업을 제주력 산업화해서 발전시키고 기존 우리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이 석유화학 산업의 이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서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 이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도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이기원 실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